안녕하세요,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진보가 욕먹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진보가 욕먹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진보가 욕먹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게 약간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성공한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약자 편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일했었던 분들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힘들게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성장해온 분들,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진보에서도 양아치들은 많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양아치들도 꽤 많이 있죠. 그분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진보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상징적인 인물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지금은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게 본인들에게 굉장히 정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까지 누가 말리겠습니까?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인,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여성이죠. 자,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된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선미 장관이나 여성계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로 칩시다. 자, 여성이 약자인가요? 물리적인 약자인 건 맞죠. 남자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하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약자를 대변한다는 논리에 여성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여기서 이율배반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의 장애인 수준의 배려입니다. 여성들이 장애인인가요? 여성들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여성계인데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성 전용 주차 칸이 있습니다. 핑크색 모양의 치마를 입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일반 주차 칸보다 넓습니다. 여성들은 주차를 잘 못하니까 좀 더 넓게 배려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 관철된 것 같은데 이상하죠? 우리는 남성보다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적으로 여자가 아니어도 주차해도 되니 그곳이 비어있다면 바로 주차하십시오. 주차하기 편합니다. 문콕 잘 안 당합니다. 좋아요. 자, 이런 배려, 사실상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라고 보는데 여성들은 그걸 요구했어요. 자, 여성들 가산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가산점제를 요구해서 그걸 관철시켰죠. 여성이 장애인 수준의 능력이 부족한, 한계가 명확한 존재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과연 여성이 약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최근에 냈었던 주장 중에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한 현재 복무 기간의 1.5배가 적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박주민 의원인데요. 박주민 의원 눈에는 병역 거부자,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약자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약자인가요? 아니면 나라가 부르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약자인가요? 전 아무리 봐도 대항할 수 없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더 약자로 보입니다. 약자를 대변하면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다수의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순순히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 선량한 대다수의 청춘들이 훨씬 더 약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 약자를 위한 정책 아닐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약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보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치, 당연히 누구나 바라는
정치이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약자들 편에 서서 정책을 내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진정한 약자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약자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군대를 가야 되고 국가가 내라는 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진짜 약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약자들을 위한, 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군대 가기 싫고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들의 인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인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 이것이 바로 가장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보뿐 아니라 보수의 정치인들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